안녕하세요. 영업사원 H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야 현업에 뛰어들고 나서야 알게 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한 저의 생각과 경험담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이제 저의 그런 고민, 애로사항들, 오늘 터진 그 업무 중에 사고에 대해서도 이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스텔라의 주인공이 돼서 취업 한창 준비하고 있을 저한테 돌아갈 수만 있다면 꼭 전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일단 취업 전에는 저는 해외 영업, 특히 종합상사, 보통 많은 분들이 뭐 종합상사랑 대기업, 뭐 제조업, 해외 영업을 가겠다라고 하시죠. 크게 보면 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뭐 뿐만 아니라 뭐 다른 IT 기업의 그런 해외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큰 기간 산업이 아니라 뭐 B2C나 B2B 조그만 그런 류도 될 수 있겠지만 일단 크게 나누면 결국에는 이거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제 감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상사가 좀 더 힘들겠지 뭐 트레이딩 멋있다. 근데 더 여기가 뽑히기 힘들지 않을까? 여기도 뽑히지. 그냥 도전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해외 영업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끊임없이 정보를 최대한 인터넷으로 얻기보다는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혹은 지인을 만들어 나가면서 최대한 현직자들로부터 얘기를 듣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감이 잘 안 왔습니다. 왜냐면 현직자들한테 물어봐도 다 약간 뜬구름 소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오늘 하루 진을 빠지고 왔는데 갑자기 모르는 아는 사람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전화해서 물어보면 이 한 번에 대답해 주기도 힘들고 자 그러다 보니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냥 가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야 넌 됐잖아 넌 취업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이때 당시 먼저 취업한 제 동기들이나 뭐 다른 애들이 힘들다 하면 넌 그래도 했잖아 라는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확실한 건 취업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인간은 간사한 동물이죠. 제가 지금 붙은 회사에 이제 마지막 합격 직전 그쯤에 여기 붙으면 나 진짜 뭐든 할 수 있어. 내가 다 쏠게. 라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다 쏘면 이 생활이 불가능하고 좀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을 보실 때 제조업은 사실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서는 영업이익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영업이익 좋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반도체 관련. 네, 그 영업이익이 많이 안 좋다는 것은 즉 성과급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거겠죠. 제가 조금 후회하는 점은 저는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었고 뭐 산업에 대한 이해도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여기 있는 기업들을 좀 많이 공략을 했더라면 알려지지 않았는데 알짜배기 기업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데를 간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맨날 물어봅니다. 야 자리 비었냐? 자리 비었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 기업 나름이겠지만 영업이익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도 훨씬 더 많이 받죠. 그러니까 취업하고 나서는 내가 해외 영업 너무 즐거워 이거기보다는 결국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상을 받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버느냐. 워라밸도 중요하겠죠.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다닐 직장이 그냥 뭐 몇 달, 1, 2년 일할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대학교 때 내가 봤던 내 친구들보다 같이 수업 들었던 친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함께 사무실에서 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회사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다시 또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 신입들이 많아지는 이유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직을 하거나 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케이스와 생짜 신입이 대결하면은 이제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 경험을 계속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상사의 경우에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기업이죠. 이 종합상사에서 탑 여기를 너무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예전부터 로망이 있었는데 만약에 저보고 여기 갈래?라고 하면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 오라벨이라는 것은 무시 못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성장 가능성 물론 뭐 이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죠. 정말 큰 기업이고 제가 보기에 잘 나갈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여러 이제 기업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종합상사도 이 티어가 있잖아요. 1티어가 있고 뭐 2티어가 있죠. 대기업 무역상사에서도요. 그게 뭔가요? 매출 영업이익 규모를 보시면 그냥 딱 드러날 겁니다. 여기가 너무 월등하게 돼 있고요. 이 P사가. 자, 근데 어찌됐든 이 상사라는 특성은 사실 이제 일본이랑 우리 한국밖에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예전에야 제조업 기업들을 뭐 직접 수출을 못하니까 그런 서로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지렛대 이 다리가 되어서 지렛대가 아니라 다리겠죠. 이 교량이 되어서 그걸로 이제 수수료를 많이 받고 돈을 짭짤하게 벌었다면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종합상사를 준비하신 분들도 다 알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알았지만 지원하려고 했을 때 그래도 멋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커리어를 더 쌓을 수 있을 것 같고 에이 그래도 뭐 잘 나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 고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자기가 몇십 년 동안 만들어낸 자기 회사만의 완벽한 그 제품이 없다면 공장이 없다면 당연히 버티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서는 버티겠지만 그 버티려고 직원들이 죽어나겠죠. 그래서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항상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지만 종합상사 여기가 무조건 뭐 가기가 힘들고 경쟁자들도 뭐 쟁쟁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인풋이 높은데 아웃풋이 별로인 데가 있고요. 인풋은 뭐 잘 안 알려져서 그냥 그런데 알고 보니까 취업도 엄청 잘하고 뭐 나중에 잘 풀리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분석을 좀 더 하시고 현직자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어떻게 취업하는 게 좋을지 그냥 저 될까요? 라기보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들고 와서 이건 어때 보이는가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현직자분들이 봤을 때는 괜찮네. 이 친구 열의가 있네. 뭔가 파이팅 넘치는데 라는 인상을 줄 수 있겠죠. 거기 플러스 마지막에 딱 끝날 때 그 현실적인 부분들 이런 워라밸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커뮤니티가 정말 많이 활성화돼 있죠. 이 회사를 평가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해외 영업이란 걸 왜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도 이미 근데 제가 보기에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이걸 목표로 해서 걸어온 길이 너무 이제 길다, 너무 기간이 오래됐다 하면 여기로 밀어붙여야 되겠죠. 해외 영업 플러스 나중에 저 안되면 뭐 영업 관련된 걸로 붙여서 일단 여기로 가야지 확률이 높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제 채널이 뭐 구독자분들이 이제 조금씩 거의 소수소 정예 느낌으로 감사하게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25살에서 34만 여기까지가 거의 100%였는데 요즘에는 그 이하의 연령대가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젊은 분들이 보셨을 때 좀 더 어린 분들이 보셨을 때는 해외여행을 내가 왜 하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멋있어 보여서라고 하면은 현직에 오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일례로 오늘 제가 있었던 사고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물품이 있는데 이 포워드한테 맡겨서 입찰을 띄운 다음에 선사도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 운송사가 이걸 하역을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 야드에 이거를 뭐 하나고 여기서 신호를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하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가 떠났어요. 그래서 배를 다시 잡아야 돼요. 간신히 다시 잡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LC에서 나중에 여러분 조항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여기서 The Last Human Date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2월 28일이라고 할게요. 이때까지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LC 하자가 됩니다. LC 하자가 될 경우에는 이것을 고객이 뭐 억셉트를 해준다면 그러면 은행에서 뭐 일단은 오케이 돈을 주되 LC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수수료 같은 거를 총 LC 금액에서 떼서 저희한테 주겠죠. 이러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품위 올려서 뭐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운송사한테 돈 받으면 되겠죠. 니네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귀책 사유를 불어서. 근데 이 큰일이 뭐냐면 고객이 LC를 어멘드를 결국 지금은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멘드를 했어. 결국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얘네가 은행에 또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어멘드를 할 경우에. 이걸 우리한테 물으면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회사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는 쉬워도 나가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이 프로세스가 엄청 복잡하다고 정말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사장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엄연히 프로세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운송사 기사의 잘못으로 배를 놓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선적도 계속 딜레이가 돼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는데 또 연기가 될 수 있어서 고객이랑 지금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객을 더 이상 어떻게 설득시켜야 될지도 저도 멘붕이 오더라고요. 무슨 핑계를 대야 될까?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전 욕을 많이 합니다. 이 사무실에서 욕을 많이 해서 다른 선배님들도 뭐 욕하는데 제가 오늘 너무 큰 소리로 욕을 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과장님이 욕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제 심각해 보이니까 저한테 와서 왜 그러냐 문제 상황을 말을 하니까 욕 나올 만하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욕하고 그래 어떻게 처리해 그리고 뭐 내가 몸빵하지 뭐 이런 성격이면 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성격이 다 완벽주의고 하나하나 틀리면 안 되고 이런 거에 내성이 없는 성격이라면 그건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기 성격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워라밸 해외 영업은 워라밸이 대체적으로 다른 직무보다는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단 봉급은 똑같은 것. 뭐 물론 인센티브가 있는 직장들도 있겠지만요. 여하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일단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준비를 하시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늦었다. 나는 여기로 가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준비 잘 하시되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야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도 되고 많이 나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빠졌죠. 자, 상사가 옳은 것이 아니다. 상사가 무조건 멋있어 보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실리를 따져야 된다. 산업군에 대해서도 분석을 많이 해야 되고 회사의 영업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자. 이런 게 있겠습니다. 네, 뭐 정말 두서없는 영상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저희 이 다른 영상들보다도 제 개인적인 진심, 그 다음에 좀 고민들이 드러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나셨을 때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